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숫자를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평균 수명이라는 통계가 숨기고 있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평균 수명이 83세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평균 수명 83세라는 건 83세에 사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절반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죠.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현재 50대의 절반이 90세를 넘길 거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65세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92세까지 생존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 자금을 몇 살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83세 아니면 90세? 정답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만 49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르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부터입니다. 은퇴 후 14년간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수준에 불과해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인들은 노후 자금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평균 7천만 원 수준이에요. 7천만 원으로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7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연간 233만 원, 월 19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해도 월 79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268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선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둘째,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해요. 셋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의 1억 원이 30년 후엔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월 300만 원씩 3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자 수익을 고려해도 최소 5억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금액의 10분의 1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숫자에 속아서 너무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이 평균보다 오래 산다면 90세, 95세, 심지어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입니다. 72세에 자금이 바닥나면 그 이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생존 확률입니다. 평균 수명 80세라는 말은 절반은 80세 이전에 사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이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50%에 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65세 여성이 90세까지 살 확률은 70%를 넘습니다. 즉, 평균 수명보다 10년 이상 더 사는 것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 정도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평균 노후 자금은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억 원을 2,400만 원씩 사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8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65세에 은퇴했다면 73세가 되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 200만 원이 필요한데 60만 원만 들어온다면 매달 14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려면 연간 1,68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2억 원을 1,680만 원씩 쓴다면 약 12년, 즉 77세의 자금이 고갈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50%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77세에 돈이 떨어지고 90세까지 산다면 13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평균 수명의 함정입니다. 평균만 믿고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됩니다. 연 2%의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오릅니다. 지금 월 200만 원이면 되는 생활비가 20년 후엔 3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400만 원을 넘습니다. 80대가 되면 이 금액은 6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도 평균일 뿐입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연간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억 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5년만 더 일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만 있어도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용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90세까지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노후 자금 마련 전략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실제 생존 확률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현재 60세인 남성이 90세까지 살 확률은 정확히 48.7%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높아서 90세 생존 확률이 무려 67.3%에 달합니다. 즉, 2명 중 1명은 90세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10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인 80세 정도만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평균 노후 자금 준비 기간은 고작 12년입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77세까지만 버틸 수 있는 돈을 준비한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90세까지 살 확률이 절반이나 되니 최소 13년은 돈 없이 살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60세 여성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22.4%, 5명 중 1명꼴입니다. 남성도 100세 생존 확률이 11.2%로 10명 중 1명은 100세를 넘깁니다. 이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정적 위험이 되어버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세에 은퇴하면서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12년 반을 버틸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77세가 되자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김 씨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가족 관계마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평균 수명이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 절반은 그보다 오래 산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게다가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남성 85세, 여성 91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90세 생존 확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준비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월 20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지만 20년 후에도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2%만 가정해도 20년 후엔 지금의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최소 기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은퇴 후 95세까지 3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만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12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수명의 함정과 실제 생존 확률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평균은 절반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그 절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입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실전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 수명의 함정과 건강 수명의 중요성, 그리고 노후 자금 계획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자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은퇴 시점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늦추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완전 은퇴 대신 부분 은퇴를 고려해보세요. 60세 이후에도 주 3일 정도만 일하면 자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인구가 25%를 넘어섰고 이들의 노후 파산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3단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활동적 노년기, 안정적 노년기, 위존적 노년기로 구분하세요. 60대에는 여행과 취미에 투자하고 70대에는 안정적 생활비 중심으로 80대 이후는 의료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 과도한 지출로 자금이 빨리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거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집은 살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노후 자산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에 살면서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월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HO 연구에 따르면 건강 수명의 60%는 생활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유전자는 20%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량 유지입니다. 70세 이후 근육 감소 속도는 연간 3%에 달합니다.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더 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0% 낮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은 인지기능 저하를 평균 5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 모든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65세에 자금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3가지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주 3일 컨설팅 일을 시작했고 월 150만 원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3억 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등록과 독서 모임 참여로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73세인 김 씨는 건강하게 일하며 자금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자신의 예상 수명과 자금 고갈 시점을 계산해보세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수입원을 최소 2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셋째,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평균 수명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준비와 실천뿐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